포고령에 대해서. 네. 포고령은 아시다시피 첫 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 활동을 중단시킨다. 이렇게 포고령 1호가 돼 있어요. 네. 제 1호 포고령 1호였죠. 포고령 1번이 그렇게 돼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 뒤에 내려가면 무슨 의사들에 대해서 뭐 처단하겠다는 얘기도 네, 뭐, 의사들 처단한다. 뭐 별의별 네. 얘기가 다 있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국민이 국민을 처단을 합니까? 네. 아니 이게 무슨 종교 전쟁 시대도 아니고 누구를 처단한다는 게 뭐 말이 안 되는데 네. 뭐 조폭과의 전쟁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튼 이런 식의 포고령을 내리셨는데 이 포고령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오늘 나와서 네. 심판정에서 그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포고령은 김용현이 작성했다. 그리고 집행 의사가 없었다. 집행 의사가 없었다. 집행할 의사가 없었답니다. 이야, 참. 그럼 집행 의사가 없는데 왜 작성을 해요? 아니 집행검사가 의사가 없는 그런 서류를 작성해서 온 국민에게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할 생각이 없어. 근데 누구한테 전쟁을 선포해. 나 북한과 전쟁을 선포한다. 근데 나 전쟁할 생각이 없어. 예를 들면 야 정당 해산시킬 거야. 근데 나 정당 해산할 생각이 없어. 이게 뭐죠? 이게 말이 안 뭐죠?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발표를 한 내용과 실제로 내 의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걸 도대체 왜 작성을 하냐고요. 그렇죠. 어쨌든 그냥 발뺌하기, 거짓말하기라는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뭐 아시겠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하고는 계속해서 포고령 작성에 대해서 니 탓이니 내 탓이니 사실은 그게 다 보도가 된 처음에는 상황이었잖아요. 이 보도가 나자마자 네. 포고령 작성을 했다 안 했다 얘기를 다 안 했어요. 두 분 다 제가 김용현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 이게 점점점 커지니까 슬금슬금 아니 김용현 장관 쪽은 내가 안 하고 뭐 대통령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법전을 대통령 뭐 봐서 아니 했다. 그거는 김용현이가 하고 뭐 잘못 뺏겨 썼다. 잘못 뺏겨 쓰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은 이제 심지어는 집행의사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그럼 집행의사가 없으면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런 포고령을 만드시냐고요. 그러니까 전혀 예를 들면 나 의대 정원은 이제 앞으로 의사 정원 2,000명 증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나 그거 실제로 할 생각은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야, 그 얘기도 있던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쪽지 준 적 없다. 이것도 좀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아니야. 난 몰라. 난 아니야.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정말 거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쪽지를 몇 사람한테 줬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당시에 그걸 받아서 이게 뭐지 하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차관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차관이 그걸 버리지 않고 있었으니까 그 나중에 이제 증거가 제출이 됐어요.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그 내용이 다 나왔잖아요. 그 비상입법회의라는 걸 만들겠다. 비상입법회의는 뭐냐면 국회를 해산한 다음에 국회를 대신할 기구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채택이 된다면 네. 나는 국회를 해산할 생각이 없었어. 국회에 들어간 것은 단지 내가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었어. 라는 얘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국회를 해산을 해야 대신 옛날에 전두환 전 대통령 뭐 국가보위 입법회의, 국보위 뭐 이것처럼 뭔가 대신 입법기구를 대신 만들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회에 대한 예산을 다 잘라.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그런 것들을 최상목 부총리에게 주고 최상목 부총리는 그걸 받아서 차관에게 줬다가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차관으로부터 받아서 제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입수가 돼 있는데 힘이 있는데. 네, 얘기하신 게 나는 최상목에게 그런 쪽지를 준 적이 없다. 그럼 그 쪽지는 누가 썼나요? 도대체 누가 썼나요? 최상목이 계엄이 끝나자마자 갑작스럽게 자기 머릿속에서 그거를 이렇게 쫙 만들어서 대통령을 음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주장하셔서 저도 너무 놀라워요.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차라리 대통령이 그 당당하게 나는 내가 보기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확 바꿔 놔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비상입법회의라는 것들의 쪽지가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쪽지를 나는 한 적이 없다.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또 그 체포 네. 정치인들이나 법조인이나 민간인 체포도 나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계속 의견 주시네요. 귀신이 썼다, 고양이가 썼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네. 재밌는 거는 또 이게 얼마 전에 했던 체포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 네. 그 서부 그 지원에서 서부지법, 그때 네. 이제 서부지법에 대통령이 출두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쭉 모두 진술을 쭉 하시고 뭐 그때 40분 하셨다고 그랬나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남아서 뒤에서 이제 또 5분 동안 최후 진술을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근데 그 진술을 할 때 차은경 판사가 물어본 게 딱 한 가지라잖아요. 아, 그렇죠. 한 가지 물어봤어요. 네. 도대체 그 비상입법이라는 쪽지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네.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그때 보도된 바로는 이거 내가 쓴 것인지 김용현이 쓴 것인지 가물가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야, 그게 또 며칠 상관이네요. 네, 이 비상입법 내용대로 제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은 쪽지를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는 내가 썼는지 김용현이 썼는지 가물가물하다. 그리고 그 내용대로 할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런데 며칠 뒤에는 불과 2, 3일밖에 안 됐잖아요. 네. 지금은 또 오셔서 나는 그런 걸 쪽지를 준 적이 없다. 준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되면 그 영장 판사 앞에서 했던 내용은 다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 보도도 녹음이 얼마나 됐을 많이 거란 됐는데. 말이에요. 네. 그러면 대통령 본인이 내가 했는지 김용현이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리고 그걸 제대로 실행할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게 기록이 남아 있으면 오늘 헌재 심판정에서 나는 그런 쪽지를 준 적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재판관이면 어떻게 판사면? 생각하겠어요? 네. 아, 이 사람 뭐지 했을 것 같아요. 헌법 네. 재판관이면 네.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럼 조금 전에 며칠 전에 했던 얘기는 도대체 뭐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 참. 그 당시에 또 이제 오늘 이제 재판정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대신 얘기한 거죠. 네, 네. 계엄 당시에 끌어내려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거는 직접 지시받았다는 사람도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특전사령관하고 수방사령관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기를 도끼로 문을 깨고라도 들어가. 네. 151명 되기 전에 빨리 끌어내. 4인 1조로 다 들어가서 끄집어내.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거를 그렇게 증언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다 끌어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전략은 어마어마하게 악수예요. 어마어마한 악수야. 그리고 이게 계속 만약에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데 네. 이런 얘기를 똑같이 계속 되풀이하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는데 나중에 이제 증인으로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그 특전사령관도 들어오고 수방사령관도 들어오고 방첩사령관도 들어오고 홍장원 1차장도 오고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오고 이분들이 다 와서 어쨌든 진술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진술들이 대통령의 진술과 너무나 어긋나 버리면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겠냐고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지 않구나. 네.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공산이 큰 거죠. 근데 어떤 분이 아까 글을 주셨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렇게 모든 걸 부인하고 있는 것이 혹시 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략적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이게 그러면 재판을 지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어때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게요. 이미 이제 그 누구를 증인으로 신청을 하겠다. 그럼 네. 오늘도 보니까 재판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차기환 변호사인가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그분이 아니 이렇게 그 자주 그 재판을 열면 어떡하냐. 그리고 뭐 이틀 단위로 예를 들면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피청구인 그러니까 네. 대통령을 얘기하죠. 네. 피청구인의 그 방어권이 그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방어권이 없는 거 아니냐. 방어권 이렇게 보장해달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장이 그 우리가 다 상의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냥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헌법재판관들도 보기에 아 이거 봐라 이게 진실을 규명하려는 게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끌기 위해서 자꾸나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오히려 더 재판을 더 빨리 하려고 그럴 거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헌재재판소의 재판관 지금 2명이 임기 종료일이 있기 때문에 4월 18일이죠. 네, 아마도 그 안에는 뭐 아무리 지연을 한다 해도 뭐 끝내려는 의지가 좀 강하다라고 보는 것도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요. 네. 지금 서부지법에 그 난동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법조인들 사이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빨리 결정을 내려야겠다 아. 안 그러면 정말 문제가 생기겠다 우와.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대개 3월 말에서 4월 초쯤에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일부에서는 야 2월 말이 될지도 몰라 오. 3월 초가 될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임기가 더 줄어드는 그러네요. 거죠. 지지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아니 뭐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우리 윤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신 거고 그러니까 네. 누구를 지지하든 그건 상관은 없잖아요. 그건 본인의 양심의 자유의 문제예요. 근데 이렇게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그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대통령 이저 심판을 빨리 해야겠네. 라는 그런 뭐랄까 공포감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도 사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게 그러네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 탄핵 심판의 지금 중심에 부정선거가 돼도 된 것 같아요. 지금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뭐 보도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고 맞아요. 또 지금 탄핵 심판 중에 대통령 측 변호인도 여기에 대한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부정 투표지를 주장한 이슈가 있었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말도 안 된다라는 상황을 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과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 부정선거를 확신하고 지금 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정선거는 대통령도 처음에는 뭐 그 발표를 하시면서는 이러니 선거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가 네. 나중에 더 급해지니까 부정선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강조를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네. 어떤 얘기들이 돌고 있느냐면요. 야,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번에 그 선관위에 가서 그 계엄군들이 들어가서 그 선관위의 부정선거 자료를 다 입수를 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헌법재판이 시작되면 대통령께서 오셔서 자기가 입수한 증거 자료를 빵 터뜨릴 거다.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전부 다 고개를 조아리고 이거 결국은 기각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을 싹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나리오는 그렇다. 예, 네. 이게 무슨 뭐 거의 무협지보다 훨씬 더 황당무계하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팩트 체크를 해보면 다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계엄군이 들어가서 찍은 거는 그냥
서버에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아, 그랬대요. 예. 아니 그 사진 찍으면 거기서 일단 부정선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거기다 사진을 찍으면 거기서 부정선거 증거가 입증이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서버를 사진 찍으면 그 안에 내용이 뭐 나오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 얼마 전에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9명을 압송해서 데려갔다고. 중국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거짓말이라고. 네. 스카이 데일리, 이데일리. 이거 네. 선관위가 이 신문사, 이 인터넷 신문사 고발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아시다시피 종교적인 단체하고 관계가 있는, 뭐 신천진가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네. 그래서 그 방송사 이름에 특이하게 스카이, 하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도했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주한 미군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주한 미군에서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네. 얘기했습니다. Entirely false. 완벽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해서 그 보도를 그 발표를 했어요. 네. 이제는 안 믿을 도리가 없겠죠. 근데 스카이데일리 측에선 지금 묵묵부답이고요. 입 딱 다물고 그것도 네. 다 내리고 뭐 이러고 있어요. 네. 지금.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하나만 좀 잠깐 자랑을 하자면 선관위가 스카이데일리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고 고발 조치한다. 이거 저희가 강찬호 기자가 어제 저 뉴스엔진에서 가장 최초 보도하고 그랬어요? 단독 특종했습니다. 그랬구나. 네, 이 내용 저희가 잠깐 자랑 한번 하고 치고 빠지겠습니다. 강찬호 기자가 원래 특종을 많이 해요. 네, 강찬호 여기서 기자 저희가 특종을 많이 해요. 일보로 12시에 일보로 나갔습니다. 네. 근데 이 부정선거 주장이 이렇게 막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들을 하잖아요. 99명이라고 하면서 그 사진은 2016년도에 불법 조업해서 잡혔던 중국인들 사진을 올려놓고 그것이 그 이번에 체포된 99명 사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때 선관위에 연수원에 있었던 사람들은 5급과 6급 그 승진자들 그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선관위 측에서 아니 우리 선관위 직원들을 갑작스럽게 중국 스파이로 둔갑시켰냐 이러면서 항의를 하면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 논리가 그러니까 부정선거다라는 논리가 근본적으로 이 윤 대통령에 대한 강경한 지지자분들의 그 근저에 그 바닥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네. 사실은 여러 가지 그동안에 지지해왔던 강력한 뭐랄까 기둥 중에서 몇 개가 이렇게 붕괴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선관위가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분들이 계속 문제가 삼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투표 용지에 이게 뭉개진 그게 있더라. 투표 용지가 있는데 네. 이렇게 딱 이게 이렇게 Y자로 해서 이렇게 딱 찍혀야 되는데 어떻게 뭉개진 게 있더라. 그런데 그 선관위 주장이 뭐냐면 네. 분명히 투표용지에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용지가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 왜? 예를 들면 네. 솔직히 투표용 함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게 뭐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표용지를 받으면 네. 반드시 거기서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찍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네. 난 그거 싫어. 그래서 내가 그냥 가져온 걸로 확 찍어버릴래. 예를 들면 내가 이런 거 뭐 볼펜 같은 거 가져와서 네. 뒤에다가 빨간 거 붙여갖고 그냥 찍었어. 이렇게 네. 찍었어. 네. 이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사실은. 우리가 3,500만 명이 투표를 할 때 그 3,500만 명 중에서 모두가 다 합리적인 분들만 정상적으로 투표하시는 분들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온갖 사람들 다 있어요. 거기 와서 거기다가 투표용지에다가 그 뭐 욕설을 써놓는 사람도 있고 X자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정상적인 투표용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보고서 부정선거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것은 제도적이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지 투표용지에다가 원래 찍으라는 그 도장으로 안 찍고 지가 가져온 걸로 아무렇게나 찍어놨다. 그래서 그걸 집어넣었다. 그러면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용지가 있는 건 맞죠. 근데 그러면 그게 부정선거인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뭔 상관? 네, 그리고 네, 뭔 상관이죠? 또 흔히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야, 이거 대개 투표용지는
이게 기니까 이렇게 접어서 집어넣지 않냐.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되게 펴져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의심을 살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투표용지를 접으면 이렇게 빡빡 접지는 않아요. 왜? 네. 이게 묻을지도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겹쳐서 묻으면 그 그게- 무효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묻지는 않거든요. 이게 찍으면은 근데 저도 찍고 나서 이거 이렇게 해도 안 묻는다는 건 알지만 불안해요. 묻을까 봐. 묻을까 봐.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느슨하게 접어서 이렇게 집어넣는다고요. 저는 그렇게 해요, 진짜. 그렇게 넣는다고요. 그럼 네네. 이게 펴져요, 당연히. 그렇죠. 들어가면 펴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저는 그 지난번에 소송 걸었던 사람과 만나봤거든요. 우리 선거 그 우리 위원장과 함께 만나봤 우리 위원장 중에 한 분이세요. 네. 이분은 그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도 다른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왜 용지가 다 이게 접혀 있지 않고 빳빳하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군요. 네, 소송을 126건인가 뭐 소송을 걸었는데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진 게 없어요. 검사를 다 해봐서 이게 문제 있다고 받아들여진 게 한 건도 없어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하냐면 제가 그 논리에 문제가 있냐면 원래 문제가 있다는 건 그 사전 투표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전 투표가. 그리고 이쪽에 그 원래 본 투표 갖고 문제 삼지는 않잖아요. 본 투표는 바로 옮겨서 하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그분이 주장하는 게 왜 이렇게 꽉 접혀 있는 게 없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본투표장에서도 본투표 사전 투표가 부정이 있다고 치자. 네. 그러면 본투표 중에서도 접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논리로 하면. 그 논리로 하면 네. 본투표할 때 본투표장에 집어넣은 거는 이 접은 반드시 이렇게 그 주장대로 이렇게 확확 꽉꽉 접어서 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여기서 선거에서 바로 가져가서 여기서 깠는데 여기도 그렇게 꽉 접힌 게 없다. 그럼 그건 뭘로 설명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논리는 말이 안 되고 아이고, 참. 또 하나 봉인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해요. 봉인이 뭐 이것도 잘못된 봉인이 있다는데 그 봉인은요. 네. 뗐다가 붙이면 뗐다 붙였다는 흔적이 남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그 봉인지라고요. 아, 그래요. 그거를 띄었다 그냥 붙일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여러 명이 있을 때 같이 붙여요. 그럼 붙이는데 그 봉인지는 띄면은 띄는 순간에 띄었다는 흔적이 남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게 선관위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선관위 그 거짓말이다. 그것도 거짓말이다. 근데 그 선관위 사무총장 누가 임명했는지 아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79학번 서울법대 79학번 동기고 지금 선관위 그 핵심 참모들이 다 대통령이 지시한 분들이 지명한 분들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 임명한 사람의 말도 못 믿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이게 뭐죠? 그분들이 다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렇게 위기에 처했는데도 대통령한테 자기들이 검사해 보면 다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거 완전히 부정선거인데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분들이 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선관위가 발표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아, 참.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아니,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죠. 들으면서도 이 얘기를 진짜 계속 해야 되나? 이거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를 계속 해줘야 되나? 그래도 그들은 안 믿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도 이거 삐딱하게 보는 겁니다. 뭐 이런 글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데. 아니 저기 어떤 네. 한 분이 덤블빙가 하는 분이 계속 그냥 논리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신체적인 그 공격을 하고 뭐 비하하는 이렇게 발언을 얘기를 하는 것 하시는데 같아요. 네. 그러시 마시고 논리적인 주장을 해주세요. 뭐가 문제인지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논리적으로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를 해보시면 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몇 가지 저희가 제기한 문제들 있잖아요. 네. 왜 모든 사람이 진술하는 것과 대통령의 진술은 다른가? 그리고 증거물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네. 그리고 그 선관위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126건인가 되는 소송이 있었는데 왜 단 한 건에서도 그 비슷한 그 선거 부정 비슷한 얘기도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논리적인 얘기를 안 하시면서 네.
그렇게 비난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네.